지방을 적게 먹게 되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재료인 콜레스테롤이 생리가 불규칙하게 되고, 그리고 증상이 심해지면은 아예 생리를 안 할 수가, 테스토스테론이 적게 분비가 되면 성욕이 감소되고 신경전달 물질의 이동성에 대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온도 변화에 이제 버티기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을 우리가 외부로 섭취해 준다고 해도 흡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얼굴 및 피부 트러블, 그리고 추위를 많이 타거나 정신이 맑지 않고, 특히 겨울철 밖에서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했을 때 피부 트러블이 자주 올라오시는 분,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하죠. 그런 것들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생리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계시는 분들, 자주 다이어트를 하지만 실패가 잦으신 분들,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공통점은 자신의 체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 체질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지방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체질을 그렇게 갖고 태어나서 그런 문제점을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제가 만나봐왔던 분들은 식습관만 고쳐드려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대부분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어떻게 그걸 해결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을 적게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크게 4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고, 그 지방들이 몸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점들이 왜 거기서 나타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는 하루에 먹어야 되는 총 칼로리가 있잖아요. 근데 하루에 2끼만 드시는 분들, 게다가 지방을 적게 먹게 되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재료인 콜레스테롤이 몸에서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 그리고 남성분들은 테스토스테론인데요.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을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을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에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에스트로겐의 낮은 분비는 생리가 불규칙하게 되고, 그리고 증상이 심해지면은 아예 생리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스트로겐은 피부의 건조 및 탄력에 관여를 하는데, 그에 따라 피부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부과를 아무리 다녀도 그때만 잠깐 호전되는 것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병원에서 치료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몸에 부담이 되는 약들을 많이 먹게 되니까 몸도 더 망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테스토스테론이 적게 분비되면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적게 분비가 되면 성욕이 감소되고, 그리고 운동의 퍼포먼스 및 효과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테스토스테론 자체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욕구 순위가 밀려서 우리 몸은 성욕을 감소시키게 되고, 그리고 운동을 한다고 해도 효율이 낮아지고 추후에 회복하면서 생성될 근육도 생성이 덜 되게 됩니다.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는 워낙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던 피부 트러블, 그리고 정신이 맑지 않고, 그리고 반응이 둔감하고 온도 유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콜린성 두드러기 같은 많은 대부분의 문제점들이 지금 설명드릴 이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건데요.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는데, 그 세포막은 지질의 이중막이라는 것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지질의 이중막은 도로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도로의 재료로 쓰이는 지방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방산은 이제 도로의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도로가 비포장도로가 될지 아니면은 반듯하고 잘 돼 있는 포장도로가 될지는 이 지방산이란 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로를 까는 재료인 지방산이 세포막의 유동성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비포장 도로가 깔리게 되는 거고,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 같은 왔다 갔다 하는 신경 전달 물질,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 그리고 인슐린 수용체 같은 수용체들이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차 같은 거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차들이 제대로 깔려있지 않은 도로를 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동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총 4가지로 알아볼 텐데요. 두 가지씩 나누는데, 그거 왜 나누냐면은, 2가지는 지방의 섭취, 단독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나머지 2가지는 칼로리 부족에 더해서 지방 섭취까지 덜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그 2가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역시 피부 문제인데요. 피부도 세포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포막의 유동성이 떨어지면 약한 피부가 되고, 피부도 쉽게 건조해지고 탄력에 저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2번째, 신경전달 물질의 이동성에 대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자주 멍 때리거나 어떤 반응에 대해서 느리고 둔감하게 되고, 그리고 정신이 맑지 않는 그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지방 섭취를 얼마나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전후 대비가 효과가 많이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지속적인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도 저혈량의 지방 섭취를 제대로 안 해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식단을 제대로만 해주셔도 정신이 엄청 맑아지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2가지를 알아봤고 넘어가서 칼로리 부족과 지방 부족이 같이 나타나면 발현되는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가지 중 하나는 인슐린 수용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도, 운동 중에도 펌핑이 잘 안 될 수 있고 회복이 느리며 힘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에너지 순환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빠른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 운동 중이나 그리고 운동 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도 전날 피자를 먹거나 아니면 다른 지방이 많이 섞인 음식을 먹었을 때 운동이 잘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평소에 지방을 제대로 섭취를 안 하거나 아니면은 지방을 적게 섭취하고 있다는 걸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 갑상선 호르몬은 온도 조절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도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온도 변화에 이제 버티기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느끼는 문제점들은 날씨가 춥거나 더워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 몸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버티기가 힘들어져서 추위를 많이 타거나 더위를 또 많이 타고,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게 이제 콜린성 두드러기가 나타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특히 사우나나 찜질방을 갔을 때 뜨거운 온도나 차가운 온도를 버티기가 힘드신 분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아마 본인들은 알 거예요. 그 차가운 거나 뜨거운 게 싫은 게 아니라 힘든 겁니다. 힘든 거는 막 운동을 할 때처럼 그 뜨거운 찜질방에 들어갔을 때 아니면 뜨거운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 호흡이 차거나 그리고 기분까지 짜증나고 이러한 것들이겠죠? 세포막의 유동성이 낮아지면 나타나는 증상 총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지방을 적게 먹지 말아야 될 이유 2가지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로 알아볼 건 비타민이 몸에 제대로 흡수가 잘 안 되는 그 문제점이 있는데요. 비타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비타민 중에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대표적으로 A, D, E,
K가 있는데요. 이 지용성 비타민은 몸에 들어갔을 때 장까지 안전하게 가서 장에서 이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장은 친수성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는 비타민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은 특수한 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차가 미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셀이 만들어지는 재료 중에 하나가 지방입니다. 근데 지방의 섭취를 잘 안 하게 되면 차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러면은 장까지 안전하게 지용성 비타민을 데려갈 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을 우리가 외부로 섭취해 준다고 해도 장까지 제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흡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을 아무리 사서 먹는다고 해도 내 몸에 변화가 없는 게, 제대로 된 식습관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제를 아무리 먹는다 그래도 간만, 이제 간 수치만 올라갈 뿐이지 우리의 몸이 변하지 않는 건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용성 비타민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면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순서대로 A,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고, D, 근육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근육이 수축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이런 기능 저하가 나타나고, E,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추후에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회복에 저하가 나타나고, K는 멍이 쉽게 들거나, 그리고 멍이 한 번 들면은 오래가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번째는 다이어트 실패율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은 적게 먹어도 그 지방은 포만감을 많이 높여주는데요. 칼로리 대비 지방이 포만감이 높기 때문에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서 먹어야지 다이어트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아무리 적게 먹어도 지방까지 적게 먹어버리면 에너지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포만감도 몸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 성공률이 극도로 낮아집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배고픔을 참으려고만 한다면은 그건 다이어트가 성공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똑똑하게 해야 되는 게, 지방률을 어느 정도 올려서 포만감도 가져가고 내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올려준다면 훨씬 다이어트가 쉽겠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칼로리 섭취를 적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칼로리를 워낙 적게 먹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방을 오히려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지방을 오히려 적게 먹는 것도 안 되지만 많이 먹는 것도 안 되거든요. 칼로리 섭취를 적게 하는 와중에 지방을 많이 먹게 된다면 우리가 챙겨야 될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제대로 먹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을 최소한 정도만 먹어주는 게 우리의 지금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율을 6대 2대 2로 가져간 게, 처음에는 탄수화물을 많이 늘려서 우리의 몸의 변화를 빨리 가져가고 회복을 빨리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겠죠? 그리고 지방도 탄수화물처럼 하나의 에너지로 쓰이기 때문에 탄수화물도 적게 먹고 지방도 적게 먹게 되면, 저번에 탄수화물 적게 먹었을 때 말씀드린 몸의 체계가 변경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 몸이 다이어트를 실패할 수 있게 되는 그 방향으로 이제 이끌게 됩니다. 뱃살만 이제 찌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오늘은 지방 섭취 부족으로 인해서 몸이 어떻게 변화하고 반응하는지를 알아봤는데요. 그럼 우리는 지방도 비율을 잘 맞춰야겠죠? 제가 알려드리다 보면은 지방을 너무 등하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단백질을 제일 우선시하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탄수화물까지는 알겠어. 근데 지방을 먹으면은 무조건 살로 가는지 알아요. 그래서 지방을 극도로 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몸이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몸도 아프지 않게 식단하시면서 살도 빼고, 그리고 운동도 해나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4주차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 그 4주차가 끝나고는 뭐 할 거냐면은 내 몸의 회복은 어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몸의 회복이 된 그 에너지를 갖고 내 몸을 어떻게 100%, 200% 사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아가도록 할 거거든요. 계속 구독해주시고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걸로 영상 마무리 짓고, 그리고 다음에 4주차 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